여성분들 대부분은 자궁근종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암 아닌 거 알면서도 치료액이 나오면 덜컥 겁부터 나시죠. 2021년 이후부터 매년 100만 건 이상의 진료가 이어지고 있을 만큼 정말 흔한 여성 질환이에요. 오늘 자궁근종이 왜 생기는지, 언제 치료가 필요한지, 그리고 월 2만 원대 보험료로 어느 정도까지 치료비 준비할 수 있는지 전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분명 도움되실 거예요. 혹시 아랫배가 묵직하게 눌리는 느낌,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는 느낌 있으신가요? 많은 여성들이 단순한 컨디션 문제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자궁근종 때문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일 수 있습니다. 여성분들이 산부인과 검진을 받으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진단명 중 하나가 바로 자궁근종입니다. 자궁근종은 자궁에서 발생하는 종양 중 가장 흔한 양성질환으로 근육층에 생기는 양성종양인데요. 즉 암은 아니라는 겁니다. 50% 이상이 특별한 증상 없이 우연히 발견되기 때문에 실제로 건강검진이나 초음파 검사를 받았다가 근종이 하나 보이네요. 당장은 괜찮지만 경과를 지켜보셔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픈 것도 아니고 암도 아닌데 뭐 괜찮겠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암이 아니라고 해서 절대 가볍게 볼 질환도 아닙니다. 양성이라도 크기나 위치에 따라 일상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럼 근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죠. 근종 위치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 점막하 근종이에요. 자궁 안쪽, 자궁 내막 바로 아래에 생기는 건데 가장 작아도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고 자궁출혈이나 생리 과다출혈의 주범이에요. 두 번째는 근측내 근종이라고 하는데 자궁 근육층에 생기는 가장 흔한 형태예요. 서서히 크기가 커지면서 자궁 자체도 같이 커지고 생리통, 골반 압박감, 빈뇨가 심해지는 거죠. 세 번째는 장막하 근종이 있어요. 자궁 바깥쪽 장막 아래에 생기는 형태인데 초기엔 대부분 무증상이에요. 근데 크기가 커지면 주변 조직을 압박하면서 빈뇨, 변비, 복부 팽만, 월경통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쉽게 설명하면 점막하는 자궁 안쪽, 근측내는 자궁 근육 벽 속에, 장막하는 자궁 바깥쪽에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궁근종은 생각보다 많은 여성들이 경험하는 대표적인 여성 질환이고 치료 과정에서 적지 않은 의료비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에요. 24년도 기준 국내 자궁근종 연간 진료 건수가 116만 건을 넘어섰어요. 가장 환자가 많은 구간은 40대 여성으로 연간 무려 약 44만 건의 진료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고 그 다음으로 50대 여성이 약 31만 건으로 그 뒤를 바짝 쫓고 있습니다. 30대 역시 약 23만 건으로 만만치 않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죠. 쉽게 말해서 지금 이 영상 보시는 40대 여성분들 중에 상당수는 이미 자궁근종이 있거나 앞으로 생길 수도 있는 나이대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30세가 넘으면 1년에 한 번 이상 정기 산부인과 검진을 받으라고 권고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자궁근종의 가장 큰 문제는 초기엔 증상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조용히 커지다가 나중에 갑자기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검진이 유일한 예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자궁근종이 발견되면 어떻게 치료하냐? 이게 핵심이죠. 크게 수술적 치료와 비수술적 치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비수술적 치료에는 약물 치료, 하이프 시술, 자궁동맥 색전술이 있어요. 먼저 약물 치료는 근종 자체를 없애주는 근본적인 치료는 아닙니다. 약물로 여성 호르몬 분비를 억제해서 일시적으로 근종 크기를 줄이거나 진통제, 항염증제로 증상을 완화하는 방식이에요. 폐경이 임박한 여성에게 쓰는 방법이고요. 하이프는 고강도 집속 초음파를 근종에 집중시켜서 고열로 근종세포를 태우는 비침습적 치료법이에요.
배를 절개하지 않고 바늘도 사용하지 않아서 합병증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1년 후 자궁근종 부피를 평균 50에서 70%까지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수술이 두렵거나 자궁 보존을 원하는 분들에게 적합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단, 악성 종양이 의심되는 경우엔 잘 사용하지를 않아요. 다음은 자궁동맥 색전술은요, 자궁근종에 혈액을 공급하는 자궁동맥을 특수 약제로 막아서 근종에 혈액 공급을 차단하는 치료예요. 출혈, 손상, 위험이 적고 회복 기간도 비교적 짧습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적합한 건 아니라서 의사와 상담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비수술적 치료 3가지 방법이 있고요. 수술적 치료는 자궁 근종 절제술인데요. 근종만 제거하고 자궁은 보존하는 방법인데 향후 임신을 원하는 가임기 여성에게 적합합니다. 수술 방법은 개복, 자궁경, 복강경, 그리고 로봇 수술까지 4가지로 나뉩니다. 방법별로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개복은 배를 직접 열어서 하는 방법인데 시야가 넓고 의사가 직접 확인하면서 할 수 있지만 절개 부위가 크고 회복 기간이 가장 긴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자궁경은 내시경을 넣어서 근종을 제거하는 방법이에요. 주로 점막하 근종에 사용하고요. 세 번째, 복강경은 복부를 작게 절개하고 카메라와 기구를 넣어서 하는 방법인데 흉터가 작고 회복이 빠른 장점이 있습니다. 네 번째, 다빈치 로봇은 복강경과 비슷하게 작은 절개로 진행하되 3D 화면과 360도 관절이 있는 로봇 팔로 정교한 봉합이 가능한 방법이에요. 특히 근종이 여러 개이거나 위치가 복잡한 경우에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꼭 알아두셔야 할 게 있어요.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자궁근종 절제술 후 재발 가능성이 약 40%,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약 30% 정도예요. 근종 절제를 한다고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궁 절제술이 있는데요. 이건 자궁 전체를 제거하는 방법인데 증상이 아주 심각하거나 근종 절제술이 불가능한 경우에 시행을 하게 됩니다. 월경은 중단되지만 난소를 보존하면 바로 폐경 증상은 나타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이 대표적으로 자궁근종 절제술에서 다빈치 로봇을 권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봉합 정교함 때문이에요. 근종을 제거하고 자궁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정밀도 차이가 나고 이게 나중에 임신 가능성하고도 연결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치료들을 받게 되시면 비용도 생각하셔야겠죠. 실손보험이 있으니까 괜찮지 않나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실손보험은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좋은 제도이죠. 하지만 치료 방법, 병원급, 비급여 여부, 치료 범위 등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로봇 수술이나 일부 비급여 치료의 경우 환자 입장에서는 경제적 부담을 체감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럼 이제 앞서 말씀드린 월 보험료 2만원대로 자궁근종 플랜을 준비하시게 되면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A보험사의 설계안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 더 부탁드리고요. 중요한 내용이니 집중해서 끝까지 봐주시고 주변에 30, 40대 여성분들 계시면 도움 많이 되실 테니 이 영상 꼭 공유 한번 해주세요. 자, 자궁근종에 대한 집중 플랜이고요. 30년 납 80세 만기 1급 기준 10년 건강고지형으로 설계를 해보았습니다. 자, 특약 내용을 먼저 보시면요. 제가 이번 플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특약은 유방, 갑상선, 여성 생식기 질환 통합치료비입니다. 유갑생이라고도 불리는데 여성에 특화된 치료비 특약입니다. 여성 질환은 단순히 진단만 받고 끝나는 경우보다 실제 치료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특약이 중요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궁근종으로 치료를 받게 되면요. MRI 검사, 자궁경 검사, 복강경 수술, 입원 치료, 재활 치료 등 여러 과정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검사를 받을 때 MRI, CT, 조직 검사 같은 급여 검사를 받으면 연간 1회,
5에서 10만 원씩 지급이 되고요. 갑상선, 여성 생식기 질환으로 수술을 받게 되면 1회당 상급 종합병원이면 200만 원, 일반 의료기관이면 100만 원을 보상해 주고요. 자, 그런데 자궁근종은 질병 코드가 D25, 자궁의 평활근종으로 분류가 되어서 여성 생식기 질환, 일반 질환 B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상급 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되면 100만 원, 일반 의료기관이면 50만 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활치료 받을 때도 보상이 되는데요. 입원, 통원, 각각 1일, 1회, 연간 15회씩 2만 원을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참고해 주셔야 할 게 가입 후 1년 이전에는 절반인 50%만 지급받으실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 상품에서 자궁근종의 보장의 핵심인 종수술비를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많이 알고 있는 1, 5종 종수술비에는 자궁근종이 2종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보장 한도가 작은데요. 그런데 여성생의 1, 5종 종수술비 특약은 49세 이전이면 4종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어서 500만 원을 여기서 지급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여기다 여성생의 주요 1, 5종도 마찬가지로 4종으로 분류가 돼서 200만 원을 추가로 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궁 및 난소 특정 질환 다빈치 로봇 수술비 특약도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서 200만 원도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이 특약은 20년 갱신이지만 보험료가 402원으로 저렴해서 크게 부담되지 않는 특약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보장 정리를 하자면 자궁근종의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게 되면 유갑생 통합치료비에서 100만 원, 여성생의 1, 5종 종수술비 4종에서 500만 원, 여성생의 주요 1, 5종에서는 마찬가지로 4종에서 200만 원, 총 800만 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고요. 만약 다빈치 로봇으로 받게 되시면 200만 원을 추가하여 총 1000만 원을 보장받으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험료는 얼마인지 보시면 30세는 월 보험료가 25,011원, 40세는 25,232원, 49세는 23,372원이에요. 아무래도 보험사의 위험률과 손해율 그리고 나이 제한 보장 금액이 적용되어 49세가 보험료가 제일 저렴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플랜에 가입하기 위한 조건은 최저 보험료가 2만 원이고 연계 특약도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만 원대 보험료로 이 정도 수술비 금액을 보장받으실 수 있다면 저는 고민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24년도 기준으로 국내 자궁근종 연간 진료 건수가 116만 건으로 40대 여성이 1위를 기록했고 두 번째로 50대 여성이 약 31만 건, 세 번째로 30대 역시 약 23만 건으로 만만치 않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렸죠. 실제로 몰랐었는데 제 와이프도 23세에 자궁근종으로 복강경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30, 40대 여성분들은 필수로 준비를 해 두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50대 여성분들도 두 번째로 자궁근종 환자가 많았었는데요. 1호종 종수술비 보장 내용에서 4종이 아닌 2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보장 금액이 현저히 낮아질 수 있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30, 40대 여성분들은 이 플랜을 더욱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영상 핵심을 한 번만 더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자궁근종은 암이 아니에요. 하지만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절대 가볍지 않아요. 특히 다빈치 로봇이나 하이프 같은 비급여 치료는 실손보험만으로 충분히 커버가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치료 시기와 방법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오늘 소개해드린 월 보험료 2만 원대 치료비 플랜을 준비해 두시면 막상 그 상황이 왔을 때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여유로운 결정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험이 없으신 분들, 기존 보험이 이런 부분을 제대로 커버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고 싶으신 분들, 아니면 이미 자궁근종 진단을 받으셨는데 지금이라도 준비가 가능한지 궁금하신 분들, 화면 상단에 있는 보험구조대 이팀장 번호로 편하게 문자나 전화 주시거나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거창한 설명 없이 딱 필요한 것만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꼭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30, 40대 여성분들 계시면 이 영상 꼭 한번 공유해 주세요. 그분들한테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거든요. 다음 영상도 여러분 건강과 지갑 모두 챙길 수 있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